김민재가 빠진 바이에른 뮌헨에게 34년 만에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독일 현지 뮌헨 팬들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리그 꼴찌팀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린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김민재를 투입하고 멍청한 다이어를 뺐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다이어는 여기가 토트넘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맹비난을 퍼부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다이어가 펼친 수비대 참사,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8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보훔과의 2024-25 시즌 분데스리가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뮌헨은 현재 분데스리가 1위이지만 보훔은 강등권인 17위라 독일 현지 매체들 대다수는 뮌헨의 낙승을 전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꼴찌팀을 상대로 전원 풀 로테이션을 돌리며 중요한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뮌헨을 이끄는 뱅상 콤파니 감독은 보훔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레버쿠젠과의 2차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민재는 최근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보훔전에서는 휴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뮌헨은 다가오는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를 대비해 김민재를 포함해 몇몇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로테이션을 풀가동해 원톱인 케인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뮌헨은 센터백의 다이어와 요시프 스타 니시치를 내세우고 좌우에 이토 히로키와 샤샤보이를 풀백으로 내세우는 수비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그동안 출전을 거의 하지 않았던 팔리냐를 내세웠고 원톱에는 게헤이루를, 좌우 윙어에는 그나브리와 사네를 배치했는데요. 김민재가 빠진 경기에서 뮌헨은 전반 14분경 게헤이루의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훔 수비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온 그나브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게헤이루가 재빨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훔 골망을 흔들면서 뮌헨이 승기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뮌헨은 계속해서 보훔을 압박했는데요. 전반 20분경 보훔 센터백 메디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사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해 뮌헨의 페널티킥을 내주며 경기 흐름은 완전히 뮌헨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건 그나브리가 골키퍼를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을 너무 꺾어차면서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튀어나와 추가골을 터뜨리는 데 실패하면서 이날 경기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브리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점수차를 벌리는 데 실패한 뮌헨은 전반 28분경 왼쪽 측면에서 이토가 올린 크로스를 밀러가 머리로 받아 골대 앞으로 패스했고 이를 게헤이루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 팀의 두 번째 골을 장식하면서 이런 염려를 일축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31분경 보훔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메디치가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해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보훔이 뮌헨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뮌헨 팬들은 다이어가 적극적으로 상대와 공중볼 경합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플레이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리고 왜 헤딩을 하지 않고 공을 그대로 뒤로 흘려보내는 거냐. 미친 것 같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격골이 터지는 장면을 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벤치에 있는 김민재에게 급히 지시를 해 터치라인에서 몸을 푸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 장면을 본 일부 뮌헨 팬들은 챔피언스 리그가 훨씬 중요한 경기인데 발목도 좋지 않은 김민재를 왜 교체로 뛰게 하려고 하느냐. 설마 꼴찌팀을 상대로 지기라도 하겠느냐. 그냥 쉬게 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팬들의 예상처럼 뮌헨은 실점을 허용한 후 전반 38분 그나브리가 추가골을 터뜨려 앞서 나가며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하는 듯했지만 부심이 깃발을 들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그나브리의 추가골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뮌헨의 로테이션 자원들은 플레이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뭔지 모를 불안감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 43분경 뮌헨의 미드필더 팔리냐는 보훔 공격수 마수라스와 공 소유권을 두고 경합을 펼치는 상황에서 오른발로 마수라스의 왼쪽 발목을 가격했고 주심은 망설임 없이 팔리냐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을 명해 갑자기 뮌헨은 수적 결세에 놓이게 됩니다. 일부 뮌헨 팬들은 팔리냐가 상대에게 파울을 하려는 의도로 발을 든 것이 아닌데 심판이 약간 이상하게 판정하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공을 처리하느라 발이 들린 상태에서 그 밑으로 상대 발이 들어오는 거라 경고 정도로 끝날 장면인데 좀 심하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의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울 장면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심판에 레드카드를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의 판정에 약간 의문은 있지만 완전히 엉뚱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리냐가 퇴장을 당한 미네는 전반전을 2대1로 마쳤지만 남은 45분을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경기 양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네는 후반 6분경 오른쪽 측면에서 파슬라크가 올린 크로스를 시소코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 미넨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는데요. 동점이 되자 미넨의 뱅산 콤파니 감독은 결국 후반 18분경 밀러, 보이, 그나브리, 사네를 빼고 해리 케인, 콜라트 라이머,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세의 1군 주전을 대거 투입하며 승리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교체가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친 교체였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미넨이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면 미넨의 위험지역에서 공중볼 경합이 거의 되지 않으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수비진을 교체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토트넘 시절부터 어슬렁거리는 다이어의 산책 수비가 이날 대참사의 원인이었는데 다이어를 그대로 둔 것은 콤파니 감독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미네는 교체를 통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노렸지만 흐름이 한번 보움으로 넘어가자 이것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반 26분경 보훔은 왼쪽 측면에서 호프만이 박스 안으로 컷백 패스를 시도했고 이를 베로가 슈팅으로 연결해 역전골을 터뜨리며 경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미넨 팬들은 격분하면서 다이어가 공을 걷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며 폭발하면서 공에 대한 기본적인 집중력 자체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김민재가 있었다면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이어의 대참사 수비가 보훔에게 3골을 헌납하고 있다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훔은 미넨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2골차 리드를 뒤집은 후 수비진을 대거 교체하면서 잠그기에 들어갔고 미넨은 상대 골문을 열어젖히지 못하면서 결국 2대3으로 꼴찌팀 보훔에게 그것도 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날 패배로 미넨은 무려 34년 만에 홈에서 패배를 당하는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민재가 없으면 꼴찌팀에게도 지는 수비력인 미넨의 실체가 드러난 경기라고 총평하면서 독일 미넨 팬들은 이 경기를 통해 김민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김민재 없는 미넨의 실제로 저렇게 쓰레기 같다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